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아극반 율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카페나 많은 분들이 플렉스 시험에서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제 다들 정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맞게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 하시고, 생각보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시험에 가가지고 당황해서, 이게 처음에 시험은 집중력이 중요하고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당황해서 시험을 망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이제 곧 있을 7월 시험에 앞서서 다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월부터 꾸준히 플렉스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되게 항상 시험 문제를 좀 외우려고 했고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의 정보와 제가 가르친 여러 가지 경력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6월 29일 2회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플렉스와 관련된 라이브를 진행하고자 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플렉스 시험 유형 분석 및 시험 팁.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서 지금 잠시 딴 거 보잖아요. 그 순간 되게 중요한 거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놓치지 않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건 여러분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답을 하든가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6월 29일 날도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플렉스 기출 모의고사를 미리 카페에다가 베트남어 뽀개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안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 안에 풀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걸 갖고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해설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모두 다 다음 주에도 꼭 문제 풀어서 같이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이거 깜빡할 뻔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럼 제가 현재 한국관광토요안내사 협회 코트가에서 베트남어 플렉스반, 초급 플렉스반과 그 다음에 면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7월 4일 날 플렉스 시험이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 사이트, 코트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내년 2월 플렉스반을 5명을 추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면접반,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혹시 준비하신 분들 면접반은 3명을 더 모집을 할 건데, 여러분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TO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제가 항상 저의 영혼을 갈아놓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을 보시고 나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면접반을 들어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회화 열심히 해서 면접반 신청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안 좋게 나는 이번에 떨어졌다, 난 다음번을 기억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급 플렉스반을 좀 지원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플렉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의 토익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말하기 시험이 없죠. 그래서 듣기, 어법, 독해 딱 요렇게까지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1년에 2회 2월이랑 7월에 있고, 한국관광통역안내사 코트가 kotga.or.kr에 들어가면 시험을 공지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항상 베트남어 뽀개기나 제가 여러 가지 공지를 하니까 보실 분들은 항상 미리미리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부터 이미 플렉스 시험 혹은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물론 이 영상들이 굉장히 화질이 구리긴 해요. 왜냐면 되게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신 분들이 여기 보이시죠? 베트남어 자격증, 관통사란 여기만 봐도 플렉스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플렉스 시험 팁도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후기도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플렉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학습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 전에 뭘 했냐고 했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 영상을 그냥 마지막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냥 이런 꿀팁 영상을 봤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이 딱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시험을 안 보신 분들, 처음이신 분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험장에 여러분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열이 막 계속 있어요. 그럼 여기는 A 문제 유형, B형 문제, A 유형, B 유형 이렇게 돼요. 시험하기 보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다 물건을 다 넣으라고 해요. 그 감독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를 하나씩 주는데 핸드폰을 수거해 가는 해도 있고 안 수거해 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번 조금 다르고요. 또 중요한 건 음료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수까지는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음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텀블러에 넣어서 가져가요. 왜냐면 저는 아침이라서 집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음료를 넣어가지고 텀블러에 가져가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번마다 시험이 다르고 시험장마다 조금 달라요, 상황이. 근데 시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준비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우개랑 컴퓨터 사인펜, 그 다음에 신분증, 수정 테이프. 왜냐면 이 컴퓨터 사인펜을 하고 나서는 수정 테이프로 지워야 되거든요. 그 수정 테이프,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를 꼭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해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었던 걸 보고 안 준비해 간 거예요. 근데 또 다음번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꼭꼭 여러분들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 좀 생각을 합니다. 텀블러에 음료 가져가는 것까지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면접관이 시험지를 나눠주죠. 시험지를 나눠준다. 자, 그러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거 시험관이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시험관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혹시 뭐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보면요. 자, 먼저 듣기 문제가 지금 25문제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은 답이 3개밖에 없는 문제예요. A, B, C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거기는 그냥 정말 1번 A, B, C, 2번 A, B, C, 3번 A, B, C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6번 문제부터 글이 나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이를 나눠주자마자 어디로 간다? 바로 6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 읽어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빨리 읽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6번부터 앞부분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큼직큼직한 그 다음 문제들을 봅니다. 왜냐면 자, 보시면요. 자, 6번 문제부터는 짧은 대화문, 그 다음에 긴 대화문, 설명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각각 이 설명문들이, 긴 대화문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왜냐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면요, 베트남어밖에 쭉 안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할 수도 있고 아예 내용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번 문제부터 대충 문제를 확인한 후에는 천천히 뒤로 본 듯 하면서 그 긴 대화문의 주제, 설명문의 주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듣기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부터 듣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다 베트남어예요. 베트남어로 하면서 시작을 쭉쭉쭉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반응 테스트예요. 즉 이런 거예요. 자, A가 자, câu số 1 1번 문제 하면서 anh tên là g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남자가. 그 다음에 1번 anh là người Hàn Quốc, 나는 한국 사람이다. 2, 두 번째 anh là nam, 내 이름은 남이다. 세 번째 3, anh ăn chưa rồi,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1번 방금 맨 처음에 너 이름이 뭐야에 상응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거를 빨리빨리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1번부터 5번이 끝난다. 자, 끝나자마자 바로 6번을 넘어갑니다. 자, 6번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번은 딱 이렇게 해요. 남자와 여자, 무조건 남자와 여자의 대화인데 남자가 한마디 하고 여자가 한마디 해요. 그리고 나서 질문 하나. 오케이. 7번도 똑같고 6, 7, 8, 9, 10 이렇게 5개의 짧은 대화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긴 대화문이에요. 남자가 한 번 말하고 여자가 한 번 말하고 남자가 한 번 말하고 여자가 한 번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돌리는 대화문인데 이때는 11번, 12번이 한 문제, 13, 14 한 문제, 15번 한 문제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설명문이 있어요. 자, 설명문은 뭐냐면 글이에요. 줄글.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엇무엇인데요. 뭐 저는요 뭐고요 막 막 말해요. 그리고 16, 17번 하나, 18, 19번 한 문제, 20, 21 한 문제, 22, 23 한 문제, 24, 25 한 문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단락단락씩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한 문 1에서 5가 끝났다. 그럼 바로 다음 거 넘어가고 6에 10이 끝났으면 바로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없어요. 자, 플러스 여기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듣기 할 때. 많은 분들이 빨리 답부터 읽으려고 답을 읽다가 듣기를 놓쳐요. 그러면 진짜 낭패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이걸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글은 한두 문장만 읽어도 여러분이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주제를 알게 됐으면 그때는 일단 들리는 거대로 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듣기가 끝나도 여러분이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지문, 그 밑에 답 읽는다고 듣기 그냥 놓쳐가지고 나중에 듣기 낭패 절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일단 어떻게 한다? 듣는 거는 듣기에 집중해서 들리는 대로 일단 다 쓴다가 먼저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낭패 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15분 동안 쭉 하면서 끝이 나요. 쭉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독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독해 문항은 총 45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어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의 문제는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은근히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바로 이 어법에서 많이 틀립니다. 어법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근데 자, 다시 들으세요. 듣기가 끝났어요. 자, 45개의 문제가 나왔다. 자, 여기서 100점이 가장 큰 문제는요, 마지막 4문제입니다. 2개의 지문, 마지막 4문제가 100점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듣기가 끝나면 맨 마지막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 4개의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자, 4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어법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 문제는요, 되게 그냥 빈칸에 알맞은 거 넣기예요. 그래서 막 인칭 대명사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별사 문제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8번 10개의 문제는 동음이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짜자의 동음이의어는 뭐죠? 짜자라는 단어가 뭐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다 알죠? 다 알 거라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자, 짜자 뭐예요? 짜자 흥정하다라는 뜻이죠. 이거의 동음이의어 뭐예요? 막가. 오케이,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mấy người 이렇게 mấy 예요. 무슨 뜻이죠? 몇몇이죠. 자, 동음이의어 뭐 있어요? vài, một số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동음이의어 찾기인데 사실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중복해서 잘 안 나오고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계속해서 동음이어 단어 노트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남은 7월까지 2주의 시간이 남았죠. 2주 동안 동음이어를 계속해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죄송한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주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9번부터 2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있고 거기서 이제 틀린 것들 찾기, 이것도 좀 더 뒤에 잠시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법 1번부터 20번 정도는요 거짓말 안 하고 시원스쿨에 여러분 제 문법 마스터 책이랑 그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이 협회에서 하는 그 한국 외대 이 플렉스 시험은 거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 어법 문제까지는. 그래서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해봤으니까. 자, 21번부터 45번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5번 지문 총 9개 됩니다. 9개. 자, 그 중에 1, 2, 3, 4, 5, 6, 7까지는 각각의 한 지문당 3개의 문제가 있어요. 3개의 문제가 있고요. 자, 나머지 8번, 9번 지문만 각각 2개의 문제가 있고요. 얘네들이 배점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자,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할게요. 일단 이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또 가끔씩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볼 거예요. 자, 보이시죠? 다음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다음의 내용을 맞는 것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문제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시험지에는 베트남어 밖에 없어요. 영어의 토익과 똑같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다음의 지문과 룸이 맞다죠. 맞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있을 거고요. sai, 틀리다라는 뜻이죠. 여기 다음에 내용 중 sai, 틀린 거는 무엇이냐? 이런 것도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맞는 게 뭐냐? 이런 뭐예요? 지문과 적합한 게 뭔지를 찾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phù hợp 은 적합하다. 그래서 너가 내용을 듣고 아래 내용 중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xuất hiện, 나타나다, 출현하다라는 뜻이죠. xuất hiện, 뭐 다음 중 지문에서 xuất hiện 한 것은, 지문을 읽고 밑에 답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래서 정답, 맞는 걸 찾아라 라는 뜻이죠. 이거는. 자, không xuất hiện 뭐야?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문에 없는 내용을 찾아라, 틀린 내용을 찾아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음이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20번 문제 외에도 동음이어는 지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지문 총 9개 중에 보통 2번에서 3번, 2개에서 3개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문에 있는 단어를 밑줄 치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껑이 알라지, 껑이야 뜻이 뭐냐, 껑이 알라지,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뜨, đồng nghĩa 하면 동의예요. 동의, 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어와 뜨, đồng nghĩa, 동의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định 하면 의도예요. 의도도 의도입니다. 즉 여러분 내용을 읽고 혹은 내용을 듣고 어떤 의도, 여성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남성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시험에 나오는 질문도 있죠. 질문이 매번 같을 것 같아요? 질문도 달라요. 질문도 쓰는 단어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번에 쓰였던 그 단어가 이번에도 당연히 그것만 쓰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듣기 같은 경우는 người phụ nữ, người đàn ông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người nữ, người nam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phụ nữ 하면 여성, 그 듣기에서 여성의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냐, 뭐 남성의 사람은 무슨 뜻이냐,
여성의 사람은 뭐냐? người nam, 남성이죠. 똑같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ương đối 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듣기 25문제부터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25문제에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들리는 것부터 먼저 필기해야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듣기는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고요. 듣기는 북부 발음입니다. 단지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 북부 발음인데 R 있죠. R 이것만 남부 발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nghe rõ 이렇게 하는 거죠. nghe rõ không nghe rõ 이렇게 R 발음만 남부 발음을 하고 나머지 모든 발음은 북부 발음으로 해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듣기는 총 25문제인데 그 중에 1번부터 5번 문제는 반응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응 테스트. 자, 이때는 문제가 답이 1번부터 3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MR 카드에 4번을 찍을 일은 없습니다. 괜히 OMR 카드 여러분 4번 찍는 일 하지 마세요. 3번까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때는 뭐다? 답이 3개다. 그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래요. câu số 1 câu số 1 câu số 1 1번 문제. câu số 1 Em đã có gia đình chưa? 1. Gia đình có 5 người. 2. Vẫn còn độc thân. 3. Em chưa có con.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모르면 굉장히 당황 안 돼요. 답은 đúng 맞습니다. 자,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은 요거였죠.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말했죠. câu số 1, 1번 문제. đã có gia đình chưa? 자, 여러분, có gia đình 이 뭐예요? 가족이 있다는데 베트남에서 có gia đình 은 결혼을 했냐라는 뜻이죠. 가정을 이뤘냐. đã có gia đình chưa? 결혼했니? 첫 번째. gia đình có 5 người. 가족은 5명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결혼했니를 물어봤는데 가족은 5명이다? không phải. 아니죠. 2. vẫn còn 여전히 độc thân 독신이다. 그러니까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는 뜻이죠. 3. em chưa có con.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답은 몇 번이다? số 2. 2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반응 테스트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짧은 회화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짧은 회화로 듣기 테스트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1번, 5번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 6번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되 들리는 거 바로바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또 해볼게요. 자,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고 풀어보세요. 저 너무 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듣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들려드릴게요. 여자가 Em đã đi những nước nào? 남자가 Em đã đi nhiều nơi như Thái Lan, Hàn Quốc, Nhật, vân vân, trừ Mỹ và Canada 라고 했어요. 자,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 중간중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không phải 아닙니다. 1번 아닙니다. không phải số 1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설마 다 모르시는 건가요?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걸 잘못했네요. 어쨌든 여성이 어느 나라를 갔냐? 어차피 2명밖에 없었으니까 2번. 네, 죄송해요. 자, 맞아요.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면 A가 Em đã đi những nước nào? B가 Em đã đi nhiều nơi như Thái Lan, Hàn Quốc, Nhật, vân vân, trừ Mỹ và Canad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화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푸는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씩.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어요. Em đã đi, 너 갔어? những nước nào? 어느 나라들을 가봤니? 했더니 Em đã đi, 저는 가봤어요. nhiều nơi, 많은 곳들을 예를 들어서 태국, 한국, 일본 등등 뭐뭐를 제외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gười phụ nữ, 여성은 어느 나라들을 가봤습니까? 했더니 뭐예요?
나리 tất cả nước trên thế giới, 세계 모든 곳에 갔다? 아니죠. 그녀는 아직 캐나다와 미국을 가지 못했죠. 예, 그쵸? 그래서 다음은 2번입니다. tất cả đều đúng, 모두 다 맞다는가? không phải, 아니죠. 1, 2, 3 모두 다 맞다. 아니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2번, 6번부터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요런 짧은 회화문을 듣게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iếp theo 그 다음에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긴 회화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긴 회화문이에요. 자, 이때도 여러분 10번 문제가 끝나자마자 11번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11번이랑 12번이 한 문제, 13번과 14번이 한 문제, 15번이 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들려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요. 이때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전화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네, 090-1234-5678이라고 말해줘요. 0901234578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가 090-1234-5679라고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정을 해줍니다. 아니요, 79가 아니라요, 78이라고요. 이때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씁니다. 그게 바로 A chứ không phải là B입니다. A이지 B가 아니다 라는 문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냐면 7, 8이지 78 chứ không phải là 79. 그렇죠. 7, 8이지 7, 9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끝에 있는 7, 9를 듣고 7, 9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맨 처음에 듣는 전화번호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hứ không phải la를 잘 들으세요. A이지 B가 아닙니다 라는 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진짜 힘드네요. 자, 16부터 25까지. 이때는요, 긴 문단이 나와요. 이거는 회화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때는요, 긴 문단이 나오는데요. 자, 지지난 시험까지는 여러분, 베트남 지역이나 여행지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이네 얘기도 나왔고, 날라도 나왔고, 롱방송홈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저는 사실 시험을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문제 유형을 분석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해봤어요. 내가 아예 안 듣고 답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트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달랏은 뭐 고산지대에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상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지지난 시험까지는. 근데 지난 시험에는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까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제가 보니까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게 홍보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 뭐 xin chào quý vị. 뭐 저희 가게는요, 주얼리를 파는 가게인데요. 저희 가게에는 뭘까요? 이런 귀걸이,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얼리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냐? 자, 2번, 가게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게 홍보 문제도 보통 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이때는 여행지나 베트남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비타민C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다시 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추유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독해 45개의 문제 중에 마지막 4개의 배점이 가장 높으니까 일단 가장 뒤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전략적으로 시험을 푸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되게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황스럽고 시험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문제에 여러분이 시간을 몰빵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요,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말고 그냥 체크만 빨리 다른 문제로 가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8번 1번부터 독해입니다. 여러분 독해. 자 독해 가겠습니다. 독해 1번부터 8번은 여러분 알맞은 어휘 넣기가 나오는데 이때 또 많이 나오는 게 인칭대명사, 종별사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매번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칭대명사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칭대명사라는 게 뭐예요? anh, chị, em, cô, chú, bác 이런 등등의 그런 인칭대명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종별사라는 게 뭐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한 개, 한 마리, 한 대 이런 대나 개나 말이나 이런 명사들을 세는 단위들을 우리가 종별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cái, 지읒, 구인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했던 문제예요. 자 그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8번 같은 경우는 9번부터 18번 동의어 찾기 혹은요 대체 가능한 표현을 찾는 게 주로 나옵니다. 동의어나 대체 가능 표현.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단어장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동의어 대체 가능 표현을 여러분 계속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유사한 문법 구형을 묻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짝짠 짝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짝짠이 무슨 뜻이에요? 이모 고모 사촌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별사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짝짠 뭐예요? 확실이란 뜻이죠. 자 확실이라는 대체 가능 표현으로 대나 꿈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대나 꿈은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이란 뜻이거든요. 또 em chắc chắn 뭐 sẽ đi gặp anh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확실히 널 만나러 갈 거야. 무조건 널 만나러 갈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요? em thế nào cũng đi gặp anh. 어떻게 해서든 널 만나러 갈 거야.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음이유역 뭐 이러거나 아니면 이런 뭐가 있어요. 과, 뭐 rất,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고 또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đánh thức 이게 뭐죠? 깨우다. 뭐 gọi 이것도 깨우다. 부르다, 깨우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의어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어휘량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번부터 20번 문제 외에도 독해에서도 두세 번씩은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번부터 20번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20번은요. 오류 찾기 문제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배운 문법 구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시원스쿨에서 제가 만들었던 문법 마스터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되나? 되지 않니? 안 되네. 안 되네요. 이걸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zut이 있고요. nen이 있고 그 다음에 햇이 있고 런이 있어요. 자 다시 zut이랑 nen 그 다음에 햇이랑 런 중에 틀린 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틀린 문법 zut, nen, 햇, 런 중에 틀린 게 뭘까요? 오케이 맞아요. 복돌이님 시험 합격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자, em rất thích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học 공부하는 걸, ngoại ngữ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nên 그래서 현재 em đang học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문법 뭐예요? cả A lẫn B, cả A và B 무슨 말이죠? A와 B 모두란 뜻이죠. 이런 건 사실 그냥 거의 뭐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영어와 tiếng Nhật, 일본어를 바로 모두 아까 바로가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had 같은 경우는 보통 문법 구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had A then B죠. A가 끝나자마자 B를 바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봄이 끝나자마자 여름이 오고 여름 끝나자마자 뭐가 오고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환승, 연애를 하는데 환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가 had A then B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문법 구형 굉장히 단순한 문법 구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매번은 그랬는데 이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5개 9개의 지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패턴은 있어요. 자, 지문 1은요. 항상 한 사람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문제는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유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고요. 한국에서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외대에서 현재 유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휴가가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 인천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개의 질문 중에 하나는 꼭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루트로 제주도를 가냐 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집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냐를 물어봐요. 질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무조건 누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문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문 2. 두 번째 지문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3개의 문단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뭐 이거는 지문 2인지 지문 3인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3개의 문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3번 이렇게 3개의 질문 중에 하나는 주소를 물어보는 거, 하나는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3개의 문단이 이렇게 딱딱 있어요. 자, 그래서 그 3개의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 누군가 구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샵에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얼리 샵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계를 사고 싶으면 이 전화번호, 이 주소로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집을 내놨어요.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임대가 필요하신 분은 이 사람, 이 전화번호, 이 주소로 오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질문은 3개 중에 2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이런 거죠. 너가 만약에 시계를 사고 싶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너가 지금 일을 구하고 싶다면 어느 주소로 찾아가면 되냐? 이런 거 엄청 쉽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문단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항상 나왔어요. 자, 3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3번째 질문. 이거는 어떤 회사나 기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비나밀크 내용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인사대에 대한 호찌민 인사대였나? 하노이 인사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항상 연도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뭐 이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한 시기는 언제냐? 혹은 뭐 이 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 시기는 언제냐? 혹은 이 기관이 명칭을 바꾸게 된 게 언제냐?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회사와 관련돼서는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몇 %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지문 4. 이거는 사실 전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틀리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일거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송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집에서 회사까지는 몇 분이 걸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몇 시간 일을 하고 점심시간은 몇 시간을 갖고 어떻게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꼭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이럴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어디엔 30분 걸린다. 이건 30분이란 뜻이죠. 게임은 몇 분 전, 즈이는 30분. 이런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모르면 낭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꼭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항상 또 등장하는 문제는 이 사람은 저녁에 무엇을 하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3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꼭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 시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자, 지문 5부터 8까지는요. 항상 베트남 문화, 역사, 여행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듣기와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베트남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지난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2월 달에 시험 있죠. 그 2월 달에 시험까지만 해도요, 2월 달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시험만 해도요, 항상 패턴이 어땠냐면, 공휴일이나 베트남의 중요한 날이 한번 나왔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나오고, 여행지,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아예 안 나오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대신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문을 무조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지난번엔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아침 운동과 관련된 내용, 아침 운동 문화. 두 번째는 베트남에 굉장히 유명한 천이 있어요. 그 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베트남의 밥상 문화, 식사 예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베트남 문화, 역사, 여행지나 음식을 잘 알고 있으면요,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문만 답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9번은요. 항상 통계 자료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통계 자료가 나오는 지문들을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는 좀 해석을 여러 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험, 2월달 시험은 베트남 기차 이용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도 7월 때 시험은 환경 오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출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부터 시작해서 작년 대비 어떻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모르시면 문제 자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통계 자료와 관련된 지문을 적어도 5개 이상은 보고 해석하고 단어를 꼭 숙지하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되게 다양한 파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음식에 나오는 조리법부터 시작해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의 조리법을 몰라요. 혹은 우리가 운동하면서 비타민C, 영양소 섭취,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파트를 놓고 건강, 회사, 음식, 공휴일, 인물, 역사, 이렇게 좀 다양한 지문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해석을 하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주 등장하는 문법 구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원스쿨에서 제가 했던 문법 구형에서 거의 많이 나오니까 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 유형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절대 끊기는 일 없을 거고요. 제가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제가 그걸 해석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